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에 대한 1등급에 대해서 배관, 배선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에 대한 인증 대상에 대해서 일단 알아봐야죠. 인증 대상은 일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서요. 몇 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이네요. 20세대. 2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3,300 평방미터 제곱이 이상이 되는 면적이 돼야지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 대상이 됩니다. 그 인증에는 크게 본인증과 예비 인증이 있어요. 예비 인증. 예비로 인증해주고 원래 인증 받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매놀과 매놀이 있고 여기가 이제 초고속 정보통신 이쪽 단지라고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지를 연결하고 단지를 연결하는 요거 이게 군의 간성계라고 군의 간성계라 군의 간성계. 그다음에 이 건물을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러면 층마다 또 이렇게 광 케이블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층마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쪽은 이제 건물 간성계라 그래요. 군의 간성계, 건물 간성계 이렇게 이제 광 케이블 올라가고 이건 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댁내 또는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간사업자 영역이라 그래요. 기간사업자 영역. 기간사업자 영역. 그 다음에 건물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요 건물에 들어오는 게 이제 건물 요 내를 이제 MDF라고 하고 건물 내. 그래서 건물 내 지나가는 요 그 광 케이블 이쪽이 군의 간성계. 군의 간성계라고 군의 간성계에서 이제 그 건물 여기도 이제 군의 간성계죠. 이쪽도 어떻게 보면 군의 간성계죠. 건물 이 건물 이내를 건물 간성계라고 했죠. 건물 간성계. 그 다음에 이쪽을 댁내, 세대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세대 또는 댁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세대를 이렇게 확장해서 그리면은 세대에 이렇게 거실이 있고 뭐 주방이 있고 이제 침실 있죠. 그래서 침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거실에 대해서는 예, 광 케이블이 최소 한 칸을 들어와야 되고 카탈로그 5E의 UTP 케이블이 예, 4핀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침실에 카탈로그 5E가 4핀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방 여기도 카탈로그 5E가 4핀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거실에 광 케이블이 들어온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예, 여기 건물 간선계를 이렇게 봤을 때 건물 간선계에는 예, 광 케이블 8코어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중에 SMF가 6칸 있어야 되고, 뭐 MMF는 이제 2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카탈로그 5E가 4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물 간선계고. 댁내에도 이거랑 같은 개념인데, 세대에 광 케이블이 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댁내에 카탈로그 5E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설비 내역을 잠깐 엑셀 찍기다 좀 네, 네. 이게 낫겠네요. 주요 설비 내역을 보면 자 배선 방식은 메인에서 올라가는 이제 스타입니다. 스타. 뭐 이게 스타 형식이죠. 스타형. 그 다음에 여기 군의 간선계 있죠. 군의 간선계는 관 케이블 군에 들어가는 거 8코어 이상 들어가야 돼요. 군의 간선계. 그래서 싱글 모드 관 케이블이 6코어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카탈로그 5E가 4핀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건물 간선계에 대해서도 이제 세대 내로 들어가서 이제 광이 이제 4칸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물 4칸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 5가
4P 이상 들어가야 돼요. 건물 간성계, 요게 건물 간성계, 군의 간성, 이게 군의 간성계네. 이게 군의 간성계고, 군의 간성계가 이렇게 해서 8코어에 군내로 들어가는 거. 건물 간성계는 간 케이블 4코어에 카탈로그 5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예. 그 다음에 수평 배성계. 이거 저 세대 덱네에 대해서 세대내 인입, 덱내 인입인데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광 4코어, 카탈로그 3, 4P 이상. 원래 5E가 들어가죠. 덱내는 방 안에는 카탈로그 또는 세대 인입이 있고 덱내 인입인데, 여기 보면은 세대 건물 안에 두 세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2개의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세대로 보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덱내로 보는 거죠. 덱내는 카탈로그 4P에 거실에 광이 한 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제 중요한 게 방송 설비가 됐죠. 방송 설비. 통신 설비랑 이제 방송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방송 설비 보면은 배선 방법이 헤드엔드에서 이제 세대 단자까지. 헤드엔드는 이제 MDFC 여기 메인 군에 들어간 통신에 있는 거고요. 헤드엔드에서 세대까지는 광이 한 코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한 코 안에. 그래서 이거를 SMF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방송 설비에 대한 면적을 위해서 집중 군에 통신실 플러스 3평방미터 제곱 이상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 수신을 하기 위해서 주파수는 54MHz에서 2150MHz를 확보해야 됩니다. 2150. 그 다음에 안테나 관련돼서 출력을 위해서는 75ohm의 VSB를 맞춰야 되는 거고, 영상 시그널 투 노이즈에 대해서도 22dB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 그 다음에 디지털 TV가 수신이 가능해야 돼요. 수신 가능하고, 품질은 2분 블록 에러나 2분의 블록 에러나 프레임 에러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서머리를 하겠는데요. 앞서 덱내랑 세대 용어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인증 지침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시면 이 덱내 배선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카테고리 2, 5E, 4PO 이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규격을 이제 계속 찾아보면 덱내 쪽으로 해서 쭉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덱내랑 이렇게 세대 인입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뒤에 보면은 정확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는 한 가구, 한 집을 의미하면 될 것 같고, 덱내는 그 집 안에 있는 방이라든지 그런 걸 의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홈 게이트웨이라 하면 외부 액세스망을 수용하고 덱내에서, 방 안이죠. 덱 안에서 사용하는 홈 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여 하고, 프로토콜 변환, 제어, 모니터링, 관리 등의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총칭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세대로 들어오는 세대 단자함이 있고, 세대 단자함에서 각 방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덱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와 덱내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내 배선의 시작점은 홈 게이트웨이 설치 공간, 그래서 세대 단자함 또는 네트워크 월패드의 설치 공간 지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현재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지능형 홈 네트워크 통해서 그 안에 세대 내에 보안 장비를 둬야 된다.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댁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 정보통신, 건물에 대한 인증 업무 지침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녹화하고 있는 거는 2020년 1월 13일 날 개정된 지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홈네트워크 건물에 대해서 각각 정의가 되어 있죠. 정의에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은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 홈네트워크 건물은 원격이란 말이 중요하죠. 원격에서 조명, 난방, 출입 통제 등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배관, 배선 등 같은 건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쭉 넘어가서요. 중요한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공동주택, 특등급 아파트에 대해서 배선 방식, 성형 배선, 분해 간선계, 광 8코어 이상, 싱글모드 6코어 이상, 또는 이거 외에 또는 광 8코어 이상 또는 세대당 카테고리 3, 4표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3는 예전에 전화에서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물 간선계가 있고 수평 배선계가 있고 여기에 세대 인입과 댁내 인입이 있어서 세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에 세대 단자함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오는 세대 내 단자함 현관 앞에 있는 거죠. 이러한 단자함 안에 여기에 뭐 FDF라든지 소형 광이 들어와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각 가정의 방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댁내라고 할 수 있어요. 댁내.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제 세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접속 자재라든지 뭐 대상, 침실, 거실, 주방 등등이 언급되어 있고요. 설치 개수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군의 통신실 배관 설비가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예비 배관은 항공 이상 설치한다 그런 게 있고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300세대는 집중군의 통신실을 12m² 이상 확보해야 되는 거고 300, 500, 1000, 1500, 1500 이상에서 12, 18, 22, 28, 34 해서 이거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저는 36에 3, 42 3, 42 그 다음에 3, 5, 15 플러스 3에서 18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18 그러니까 3, 18, 21 플러스 1에서 28, 39, 27 더하기 1에서 28, 그 다음에 3에 곱하기 11에서 33 더하기 1. 그러니까 여기는 3, 4, 12, 3, 5, 15, 3, 6에 18, 그 다음에 여기는 3, 7에 21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3, 9, 27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1, 1, 1. 세 개는 이제 하나에서 더하는 거고, 그래서 3, 4, 12, 3, 6, 18, 3, 7에 21 더하기 1, 3, 9, 27 더하기 1, 28, 3 곱하기 10, 3 곱하기 11, 33에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수치를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자 암기하시고 유효 넓이, 높이, 요 높이는 2m 이상, 그 넓이는 0.9m 이상의 어떤 출입문에 대한 규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에도 나와 있는데 요 1등급, 2등급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특등급 위주로 보시고 이런 1등급, 2등급이 요건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에 대해서도 앞서 기준은 똑같고요. 여기 10, 15, 20, 25, 30 10, 15, 20, 25인데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0, 15, 20, 25, 30 이 정도 있구나 라는 것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건 패스하시고 연립주택 필요 없고요. 너무 많죠. 특등급, 업무용 시설 특등급 있죠. 업무용 시설 특등급에 대해서도 분해 간성계, 건물 간성계, 수평 배성계. 그래서 업무용은 광 12코어 이상, 최소 SMF 8코어 또는 광 케이블 8코어 이상 또는 단위 명료당 카테고리 3 4표 이상. 그래서 좀 할 게 많죠. 그래서 12코어, 단위 명당 2코어,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예비는 아까 10 이상이었는데 20 이상이었죠. 이런 것들 언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용 건축물은 면적 기준으로, 아까는 특등급 아파트는 세대수 기준이었는데, 여기는 면적 기준으로 해서 500 미만, 500 이상, 800 이상, 1000 이상에서 5.4, 6.6, 8.4, 10.2에서 이런 거는 몇 번 쓰면서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등급 공동주택하고 여기 업무용 특등급하고 구분해서 표로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오피스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에 관한 그 기준 한번 쭉 보셔야 되고 요즘은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의 심사한 기준에서 AAA, A 등급으로 해서 각각의 요건이 약간 틀리죠. 9개 이상 플러스 심사 3항목, 9개 이상, 6개 이상에서 마치 특등급, 1등급, 2등급처럼 홈 네트워크 건물에 대해서 배선, 배관, 공간, 면적 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 TPS실, 구내통신실, 단지 서버실 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등급하고도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사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폐쇄회로, 가스밸브, 조명, 난방, 원격 검침 등등 본인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침입감지, 차량, 무인 택배, 욕실폰, 주방 TV 등등등이 해당되겠죠. 예. 항목은 많은데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TTA부터 IoT 연결 확장성 시험 청소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 항목은 IoT 기기 연결 확장성 현장 시험을 면제하고 시험 성적서는 발급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로 유효하다.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어 같은 거, 분해 간성계, 건물 간성계, 수평 배성계 이런 거 제가 앞에 그림 그리면서 했던 거 그거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용이 많은데 본인이 최대한 정리를 제 강의를 참조해서 하셨으면 하네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여기 그 건물 간성계 케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렇게 층으로 올라가서 그 수평 배선계랑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동으로 분배하는 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건물 국선 단자함이라서 이쪽이 MDF 정도로 보면 되고요. 외부에서 통신 사업자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각 건물로 분배되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게 건물 간성계다. 건물 간성계 이렇게 돼 있고 수평 배선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조하시고 요런 그림은 한번 정리 한번 방송 공동 수신 설비에서 아파트에 이게 이제 외부에 그 TV나 DMB나 라디오, UH나 DTV 등에 대해서 이제 수신을 하는 거고, 얘가 이제 내부 헤드엔드 장비 통해서 광 증폭기 통해서 동통신실 통해서 세대 단자함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 그래서 요게 이제 세대 단자함이 되고 이게 구내가 댁내가 되는 거고 댁내를 다 모아서 같이 하나의 그 주택이 되는 거죠. 아파트 내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읍내 배관에 대해서 세대 단자함에서 첫 번째에서 한 번만 점프할 수 있고 두 번째 점프는 할 수 없다. 그런 거. 광 케이블 여기
그 구성 예시도 광이 들어와서 FDF 통해서 세대형 그 광 스위치 통해서 뭐 광 케이블이나 또는 RJ45 등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예, 요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초소 정보통신 인증을 보시면서 한번 쭉 보시고요. 분해 배선 성능 시험 기준도 간혹 요 시험이 나와요. 요 측정하는 법,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삽입 손실들, 광 위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있네요. 예. 1300 싱글 모드의 1310 나노짜리는 5.5dB 이하, 1550 나노는 5.5dB 이하, 멀티모드 케이블의 850 나노 파장은 11.5dB 이하, 1300은 7.5dB 이하. 그래서 이 표를 예,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요거 테스트 방법인데요. 뚝뚝한 아파트의 광선을 테스트. 예, 군내 간선계, 건물 간선계, 수평 배선계, 댁내 배선으로 해서 그 테스터기를 넣어서 테스트하는 위치. 이것도 함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채널 손실 계산하는 거. 그래서 커넥터 손실, 그 광 접수 손실,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우리가 보통 킬로미터당 0.23 dB per 킬로미터의 손실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10km다. 그러면은 뭐 2.3 dB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부 내용은 정보통신 인증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